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 홍사원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은 확장판입니다. 세 분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취재편의점 장윤성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 다 저 포함해서 모두 다 멍든 가슴들 오늘 다 모였습니다. 요즘도 어려움들이 많으시더라고. 네, 힘들어요. 네. 멍든 가슴 현합회 그 멍가협 하나 우리 하나 만듭시다. 뭔가요 좋습니다. 예. 총무하겠습니다. 캔디 협회는 어때요? 캔디 협회. 캔디가 뭐야?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뭐 많이 이런 거. 울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분은 아직 멍이 안 들었어. 멍이 안 들었어. 유일하게 멍이 안 들었어. 네. 멍이 안 돼. 아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자잖아요. 네. 제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근데 막 공격들을 하시니까 이거는 저는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는 거고 취재는 그 현장 그 순간 그때 가장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종합하고 보도하는 건데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뭐 이따가 그 얘기도 조금 더 하시고 네. 오늘 뭐 본 주제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제가 이게 뭐 피하기는 힘들겠구나. 그냥 이렇게 된 것. 그러면 대표님한테 대구 발전 또 대구 경북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도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또 대구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겠다라는 그런 단단한 약속을 꼭 대표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구에는 무엇이든 다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또 우리 총리님께서 원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 김부겸 총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뭐 출마 선언할 거 뭐 거의 예정된 것 같은데 30일. 그럼 대구 지금 좀 취재 대구는 내려가 보셨어요 한번? 아니요, 대구는 아직 못 갔고 이제 주로 전화 취재하거나 아니면 대구에 있는 분들이 서울에 오셔가지고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 상황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이유는 국민의힘이 워낙 형편없는 정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그 참 곤란한 지경이다. 근데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울산에 다녀왔는데 울산의 한 시민이 저한테 국힘은 쓰레기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지역 정서가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지지율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뭐 NBS 갤럽 뭐 대체로 보수적인 여론조사라고 하는 데서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갤럽에서 20%가 깨졌어요. 19%가 나왔거든요. 이러면 좀 정신을 차려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민심은 이제 유리됐다라는 것이고 오기 전에 이제 직전에 서정욱 변호사랑 통화했는데 자기 친구들 다 예. 다 대구에 사는 자기 친구들은 이번에 다 김부겸 찍기로 했다. 그럼 진짜 그건 예, TV지는데 예, 그렇다는 그분이 거고. 그렇게 그분 친구들이 그럴 정도면은 그렇죠. 근데 다만 어제 제가 직접 통화한 김부겸의 정치적 동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핵심 참모는 여론조사 믿지 마라. 그렇지. 그리고 대구다 대구. 막판에 예. 어떻게 될지 몰라. 예,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면 또 분위기가 확 휩쓸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준비를 아주 그냥 찰떡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뭐 혹여라도 만에 하나 뭐 그냥 하여간 건덕지만 생기면 바로 그냥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또 조심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막판에 집결할 그 되게 그런 경우 몇 번 많았죠. 있었죠. 많았죠. 사실은 그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만 왜 그 복집 사건이 있었잖아요. 부산 복지. 초원복집 부산에 있는 초원복집 예. 사건이죠. 근데 사실 그게 당시 여권에게는 대단한 악재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선거 직전에 그 이슈가 빵 터졌는데 선거 결과는 확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조선일보 단독으로 김부겸 옛 메가 동성로 대구 백화점에서 출마 선언한다고 나왔는데. 대구 백화점 앞에서 지금요? 예. 월요일 날 한다는 얘기죠. 월요일 날 장소가. 출마 선언한다. 했다가 아니고 대구 한다. 백화점에서.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그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죠. 이번 선거를 예.
설렁설렁 치러도 이길 수 있는 선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 대구는 김부겸 후보가 10%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다. 저는 51%의 승률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10%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네. 막판 뒤집기를 오래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김부겸 캠프에서 사실 어제 그제까지는 전화 계속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연합 이렇게 약간 통신사들에 해당하는 이게 뭔가 전파가 필요하다라는 경우 아니면 잘 그 접촉을 안 했었는데 어제 뭐 공보 관련된 그리고 또 이제 정책 참모 이런 분들 얘기는 15% 얘기하더라고요. 15% 지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구라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는 진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 정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거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엄혹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여론조사 지지율 잘 나오니까 뭐 해보나 마나 이번엔 되는 거 아니야. 게다가 주호영 부의장 때문에 3파전 될 것 같은데 뭐 이번엔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지만 그 참모진들은 굉장히 냉정하고 엄혹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15% 지고 있다 그러면 응원하는 사람이 심 빠져요. 그래도 아니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대요. 예. 그래도 뭐 10% 지고 있다고 해야 뭐 10, 9, 8 뭐 이렇게 세는 재미가 있고 좀 힘을 받지. 카운트다운. 근데 뭐 어제 엄청 세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이제 3년 전에 썼는데 그게 이번에 좀 달성이 되는 선거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정말 쇄빙선이 돼가지고 정말 TK 지역으로 이번에 전속력으로 저는 달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 제가 또 대구 경북에는 연고가 있어서 저도 그 주변에 제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 이렇게 들어보고 하면은 좀 많이 좀 부끄러워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말 모든 걸 다 그동안 지지를 해줬는데 결국 나온 거는 내란으로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봤잖아요. 그럴 만은 하지.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대구가 사실은 이런 명분을 중시하는 도시인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하는 꼴을 보면 이건 뭐 도저히 정말 참 지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민주당이 전략을 잘 세워서 간다면은 한 10% 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해서 저는 뒤집을 수 있고 충분히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잘 활용하고 또 대통령의 성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면은 저는 이번에는 정말 해볼 만한 그런 선거는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까 정청래 대표가 아까 녹취에서 인터뷰에서 나온 것처럼 대구에는 뭐든 다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해드림 센터장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지금 뭐 신공항 얘기도 나오고 뭐 산업시설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어쨌든 행정통합법은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대구 경북하고 대전 충남 무산이 됐지만은 어쨌든 다 선거를 떠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 매년 이제 재정 지원하는 거 그거는 좀 어떻게 이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고 대전 충남도 하면 안 되는 걸까 재정 지원을 통해서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아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지선 이후에 열리는 첫 그 국회에서 회기 내에 통합 법안을 처리하면 되죠. 그럼 지선은 저기 시장이랑 지사가 이미 뽑혔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는 경과 거죠. 규정을 두면 돼요. 그 4년 뒤에 다시 아니 그러니까 통합 진짜 통합 단체장은 네. 4년 후에 뽑히겠습니다만 통합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중앙 정부의 지원은 그대로 하고 하면 되죠. 아니 그리고 그 얘기도 있어. 그러니까 통합 단체장을 4년 뒤가 아니고 2년 뒤에 또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건 이 법을 고쳐야 되는 사항이긴 하겠지만은 2년 뒤에 총선 때 다시 두 지역은 다시 선거한다. 근데 그게 대전 충남 지역의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8년 총선 때 그러니까 2년만 각자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뭐 잘 되면 그러면 그때 통합 특별시장을 뽑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 그거는 조금 너무 나갔어? 네, 일단은 이번 선거부터 잘 치르고 이번 선거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부겸 전 총리가 이번에 나갈까 말까 할 때 일종의 이제 캐시를 좀 요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구의 그 한 해 예산이 11.7조 원인데 약 12조 정도 되는데요.
그 공항 이슈가 굉장히 큰 거예요. 도심 공항. 그때 그 전남 무안 공항 가지고도 첫 번째 저 대통령 오는 네. 그 타운홀 미팅에서도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것처럼 대구도 마찬가지 현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옮기려면 최소한 17 뭐 적게 잡는 사람은 17조, 크게 잡는 사람은 20조까지 잡는다는 거예요. 물가가 연동돼서 그러면은 한 해 예산을 통틀어도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중앙 정부 돈이 땡겨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땡길 수 있냐? 여당 힘 있는 여당 후보여야지 야당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부겸 전 총리가 뭐 공항 문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구 시민들에게 줄 수 있는 당근이 뭐냐 이제 그거를 약속해라 그럼 내가 그거 가지고 한번 뛰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일정 정도 협상 중이라고 제가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승래 사무총장한테 물어봤을 때 그 지금 얘기 중이니까 너무 크게 떠들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도 부가적인 몇 가지 이제 현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대충 패키지로 좀 된 것 같고 공항이 그러니까 가장 현안이에요. 제일 센 현안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군공항하고 같이 공군공항하고 그렇죠.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전투기들 뜨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군공항인데 민항기도 뜨는 몇개 거죠. 뜨는, 거의 네. 뭐 그런 식이지. 자주는 안 뜨고. 그래서 그거를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이전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고 이거는 대구 돈으로 안 되니 중앙 정부가 좀 돈을 내라. 근데 그 결심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해주면 그냥 선거는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실은 도심에 있는 군공항을 이전하는 거를 뭐 광주도 그렇고 뭐 수원도 그렇고 추진들을 오랫동안 해왔죠. 근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광주가 될 뻔했는데 막판에 틀어졌어. 그래서 지금 무안공항이 원래는 광주공항이 이전하면서 거기서 군공항 겸 민간공항으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사업이 진행은 되는 과정에서 무안이나 이쪽에선 군공항은 오지 마라. 군사비행장 오지 말고 여기 민간비행장만 받겠다 그러면서 틀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도심 군공항은 그냥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민간공항이 있는 게 낫지. 민간비행기가 낫지. 최악이죠. 근데 하다 보면 이 각 정치인들이 나중에 보면 말을 바꿔서 안 돼. 그래서 대구에는 이제 그게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떤 식이냐면 대구시가 새로운 공항을 다 만들어 줘. 만들어 대구 시 돈으로 만들어 주고 이게 다 만들어지면 군공항을 일로 옮겨요. 네. 옮기고 군공항 자리를 땅을 받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신도시 개발을 하던 산업단지를 넣던 뭐 맞네.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새로운 공항 조성하는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앙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중앙 정부 재정 보증을 서줘야 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사업자가. 그렇죠. 이걸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업 방식을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된 적이 없어. 군공항 이전이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냥 다 해드림 센터에서 해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그냥 다 해드림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럼요. 예, 이거는 정부가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근데 그게 모종의 이제 그 컨센서스가 있는지는 뭐 확인은 잘 안 되는데 뭐 일정 정도 됐으니까 저렇게 달개비에서 회동을 한 게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해볼만 해요. 그러니까 선거를 떠나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광주 사례를 보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안공항은 무안공항대로 최악으로 된 거지. 놀고 네. 있고 사실상 노는 공항이 돼버렸고 전투기만 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광주 군공항 군공항대로 그냥 있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구를 시범 케이스로 해서 제대로 하는데 거기서 재정이 약하니 중앙 정부가 많이 도와주고 이게 모범 사례가 되면 지금 우리나라 도심 쪽에 있는 군공항 이전에 아주 모범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구가 지금 사실은 그동안의 단체장들이 네. 대구를 이용만 하고 떠나갔다 이제 이런 좀 박탈감이나 그런 소외감이 좀 있는 거거든요. 예.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홍준표 시장이고 사실 국민의힘이 일당으로 다 모든 거를 대구에서 하다 보니까 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GRDP가 현재 대구가 꼴찌고 경제가 지금 너무 심각해요. 저도 2015년도에 이제 대구를 떠나왔는데 그때보다 지금 이제 10년 지났잖아요. 더 정말 가면 사람도 많이 없고 더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 이게 이제 지금 대구에 계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공항 문제도 참 중요하고 정말 경제 산업을 좀 어떻게 대구를 어떤 컨셉으로 어떤 비전으로 좀 앞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그래야 젊은이들이 몰리고 또 일자리가 생기고 이제 그 안에서 도시가 더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의 좀 책임지고 대구를 정말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발전시킬 그런 시장. 근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랑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여당의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저 김부겸 총리도 그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솔직히 그 전까지는 요 직전까지는 홍준표 시장 별로 안 좋아했는데 당분간은 좋은 얘기만 하려고. 왜? 이번 선거에 왠지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그 홍준표 시장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당분간. 아니 아니 그런데 근데 저는 그 대구백화점 앞에서 그 저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왜? 대구 사람들한테 대백이라는 것은 엄청난 그 동성로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명동의 롯데백화점 같은, 우리라 그러면 안 되고요. 서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건데. 근데 그게 망한 지가 꽤 됐어요. 근데 그 상태로 그냥 있고, 제가 지난 대선 때 대구 동성로에서 현장 라이브를 한 적이 있는데 1층이 다 임대예요. 1층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다 공실이라 이거지. 공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대구의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들 인터뷰를 했을 때 청년들이 가장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여기 대구는 최저임금도 잘 안 지킨다 이거예요. 최저임금 위반율이 제일 높은 도시가 또 대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돈 벌려면 대구에서 알바도 안 한다. 알바도. 다 떠난다. 예, 다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신뢰를 잃은 도시, 그리고 경쟁이 없고 전부 한 당이 일당 독재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도 떠나고 일자리도 없고 뭐 백화점은 망해가고 뭐 텅텅 비어 있는데 이게 잘 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좀 무너진 대구에서 새롭게 뭔가 출발을 해보자. 그리고 이번에 나오시는 게 뭐 정치 더해서 뭐 하겠냐 싶지, 은퇴 비슷하게 하셨던 분이 다시 끌려 나온 것은 대구의 후배 정치인들이 조금 반드시 당신 이번에 좀 나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나오는 셈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구 지역 정치에 상당히 울림이 큰 새로운, 굉장히 제일 뜨거운 전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대구가. 시민들도 저는 좀 그러니까 이번에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어쨌든 보수의 심장이잖아요. 대구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부터 시작해서 윤석열까지 하여튼 보수 정권들이 계속 잡았지만 지금 GRP가 지금 꼴찌를 될 정도로 신경을 안 쓴 거 아니야. 그 이유는 저기는 냅둬도 어차피 우리 찍게 돼 있어 그냥. 맞아요. 그렇죠. 그 생각 정말 좀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대구의 심장이라 그러면 심장이 팔딱팔딱 뛰어야 살아있는 건데 지금 이제 더 이상 이게 움직이질 않으니까 상당히 고민이 많고, 근데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는 수성에서 그때 62%로 당선이 맞아요. 된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대구의 애정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을 못 연 분들이 계시더라도 또 김부겸 전 총리는 약간 우리 사람이다라는 그런 네. 대구의 맞아요. 인식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잘 이렇게 합을 맞춘다고 하면은 전 충분히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 대구 지역의 민주당 구청장 출마 예정자가 하는 얘기가, 부대변인 지금 하고 있는데, 택시기사들이 민주당이라 그러면 김부겸 나오라고 하라고 그럼 찍어준다고. 그래서 아, 민주당 지지하시냐? 그건 아니고. 김부겸 총리. 네, 김부겸은 찍어주는데 민주당 애정이 지지는 안 한다. 뭐 이렇게. 김부겸에 대한 그 비호감은 상대적으로 덜하죠. 그렇죠. 대구 지역에서, 예, 보수 예. 지역에서도. 자, 그럼 주호영 의원이 지금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다시 경선에 그래도 가장 그 국민의힘 그쪽에서는 가장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경선에 다시 참여시킬 가능성은 이거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정현은 지금 다시 가처분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짤 없다, 컷오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이구, 그 훌륭한 분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이정현 위원장이. 진심? 초지일관하잖아. 막 하는 거죠. 누가 뭐래도 그냥 꿋꿋하게 가잖아. 그래도 말은 중간중간에 좀 바꿨잖아 지금 몇 번. 아니, 근데 아, 국민의힘 그래도 저 정도 뭐 활약상이 대단한 거죠. 그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예. 지도부 통제가 안 된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지금 동네마다 지금 삭발들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공천에 불복하면서. 삭발이 유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정현 위원장하고 장도혁 대표가 또 최근에 세게 한판 떴다는 소문이 또 돌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집 나가겠네 그러면은. 아니죠. 또 집은 안 나가죠. 예. 왜냐하면 정권을 위임받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대로 막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장도혁 대표가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상황인 거고, 그
지금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 근데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변호사들은 좀 보는 거죠. 아니 인용 가능성은 원래는 공천 관련해서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예. 이게 정당 내의 사무는 그쵸. 원칙적으로 재량을 많이 인정해주고 가끔 징계와 관련해서 가처분 인용된 게 아주 드물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자주 있죠. 그러니까 배현진, 팀 내에서는 예, 김종혁. 배현진, 뭐 김종혁. 근데 이번 공천 컷오프 관련한 가처분이 왠지 이번엔 인용될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렸잖아요. 그리고 위원장이 이정현 위원장이 왔어. 그러면 주호영 의원, 뭐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컷오프를 결정하려면 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게 거잖아요. 없었다 이거죠. 회의 주도는 위원장이 하더라도 이게 없었잖아요. 네. 그냥 이정현 위원장 혼자 컷오프 발표한 게 맞아요. 끝이잖아. 예. 이거는 법원이 아무리 정당 내에 특히 공천과 관련해서는 아주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재량권의 범위를 너무 일탈한 거지.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인용해 주지 않겠나? 그러면 네. 인용을 하면은 주호영 의원은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명분? 아니 이제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으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뚫린다 이렇게 봐야 돼.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인용하면은 거기다 경선에 인용되면 참여 안 하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안 연다는 거잖아요. 또 한다. 컷오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정현 그러면. 위원장. 네. 그때는 무소속 명분은- 출마의 명분이 생기는 거죠. 새로 생기는 거죠. 결정문 들고 나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주호영 목이 메이네. 주호영 그래서 의원이 네. 자기 코가 석자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면서도 묘한 말을 남겼거든. 아주 묘해. 네. 그래서 한번 좀 들어보시죠. 제 결심에 따라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기회가 온다면 혹은 무소속이 아니라도 당 경선단에서 제가 대구시장 후보가 된다면 4월 30일 이전에 사퇴를 하게 되면 재보궐이 생기겠죠. 생기면 그 정치적 공백을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계획으로 사용할지는 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무소속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만약 나온다면은 정치적 공백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 정치적 공백. 이건 한동훈일 테고 어떤 사람이라는 건 한동훈을 말하는 걸 테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대구 수성갑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생기게 되는 상황을 정치적 공백으로 표현한 거고 예. 뭐 어떤 사람이 이용할지 그거는 이제 누군가는 그 보궐에 출마를 할 텐데 뭐 누구 얘기하는 건지 다 알잖아요. 한동훈이잖아.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이걸 말하는 거는 지금 한동훈 여기 나 꽂을 테니까 장동혁, 이정현 잘 들어 이거 말하는 거 아니? 난 그렇게 들리는데. 약간 협박 비슷하게. 협박.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의미도 숨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뭐랄까요 이제 나중에 그 상황 변화를 위해서 그냥 열어놓는 거죠 뭐. 지금 주호영이 한동훈하고 연대 그거는 그러니까 주호영은 한동훈하고 연대할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한데. 아니 근데 그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거기가 반면 당연히 그렇겠지. 예, 근데 주호영 부의장 쪽에서는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근거 없는 소리라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길은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대구 쪽에 물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데 다 나와도 수성갑 정도 이외에 다른 지역은 한동훈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추경호 의원이 제일 가능성이 높은데 최종 후보가 될 그러면은 이제 달성으로 가면 이기냐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주호영 의원이 출격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그 추경호 의원이 출마를 하면 추경호 지역에는 이진숙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지역은 이제 한동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구 지형이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수 안에서 서로 노선 경쟁 갈등. 근데 굉장히 극단적이잖아요. 한동훈, 그렇지. 이진숙 이렇게. 그걸 따로따로 달성하고 수성으로 다 나눈다. 만약
주호영도 무소속으로 나오고 네, 추경호가 된다면 그러면 지역구가 3파전이 되는 두 개가 거죠. 생기니까 그렇죠. 지역구가 두 개가 아니, 3파전이 아니지. 그러니까 양쪽으로 따로따로. 아니 따로따로잖아. 대구시장의 경우에 대구시장. 재보선 말고. 민주당 무소속. 예. 아니, 대구시장 3파전 되면 그건 보나마나 네. 게임일 것 같고 그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진숙을 컷오프 시킨 이유가 한동훈이 분명히 어딘가 숟가락을 얹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대항마루다가 이진숙을 같이 붙인다. 그래서 지금 같이 컷오프 시켰다. 그래서 대구 수성구든 달서든 가면 한동훈이 픽을 하면은 거기로 이제 넣는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근데 지금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진수 후보를 좀 잘라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입지가 좀 좁아진 거고 그럼 이진수 후보에 대해서 뭐 재보궐이라도 한 자리를 이제 줘야 뭐가 해결이 될 텐데 이걸 지금 대구 지역구로 이진숙을 주게 되면은 또 장동혁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또 위협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또 이진숙이 부상할 수 있으면 또 장동혁은 자기 라이벌이 지금 생기는 격이라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걸 안 주고 뭐 이진숙 후보를 뭐 좀 경기지사 쪽으로 좀 빼는 뭐 이런 아이디어도 좀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안 받겠지만 그렇지. 그런 좀 이야기들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복잡한 내부 계산기 두드리는 게 있는 거고 전 주한연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이중 가정을 쓴 거니까 내가 대구시장 후보가 된다면 4월 30일 이전에 사퇴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나가게 되면 4월 30일 안에 뭐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이건 약간의 협박조로 들리는 거고 근데 저는 절대 이게 근데 한동훈 그 전 대표랑 손잡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이미 대구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그 배신자 프레임이 너무 강해가지고 수성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 자기가 배지를 달 수는 있겠는데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한동훈하고 손잡고서 대구를 그 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한테는 해로운 일이 될 거거든요. 정치적 이익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 뭐 계산식이 좀 맞아야 뭐 연대 얘기를 할 텐데 서로가 이게 좀 계산이 좀 맞지가 않아서. 네, 어제까지는 그렇네요. 주호영 그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아무리 이제 불자회가 뭐 불교고 불자들이 많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아서 아마 그냥 국회의원 2년 더 하고 뭐 다른 길을 모색해 볼 거다 그랬는데 프로그램 들어오기 직전에 통화한 내용은 무소속으로 굳힌 것 같다. 누구랑 통화를 해봤는데 주호영하고? 아니요. 그 저기 대구 지역 취재 기자. 예.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로 굳힌 것 같다 분위기가. 불나방이 굳어지는. 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러면은. 그래서 아니 어제까지는 출마 안 하는 분위기라더니 오늘은 또 바뀐 거냐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결심 거의 전하지 말아야 그런 되는데. 분위기로 가는 것 같다 이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상황에서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뭔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이벤트가 생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됐는데 또 컷오프를 해. 뭐 그런 시기에 무슨 이벤트가 있어야 더해져야 무소속 출마의 어떤 동력이 생기지. 그런 이벤트가 있다고 출마하겠어? 그럼 떨어지는 게 뻔한데. 아니 그러니까 명분을 축적하는 게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기도 아니 하고 3파전이 돼버리잖아요. 아니 어쨌든. 그걸 따라서 그 정도 상황 되면 주호영 의원이 국민의힘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국회의원 두 2년 번 그냥 연거 포기하고? 컷오프인데 컷오프를 당하는데 더군다나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줬는데 당에서 또 컷오프를 하는데 예. 그 당에서 그냥 남아서 국회의원 임기 2년을 더 마친다고? 아니,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도부가 어차피 국민의힘이 그래도 그때 그러니까. 차라리 복당을 하는 이 하는 경우가 무소속하면 배지도 있더라도 떨어졌는데 뭘 아니 근데 이제 복당을. 명분이 있으니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법원의 것도 많이 거부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걸 명분 삼아 뭔가 나갈 수가 있는 더해져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무소속 출마는 근데 어렵다고 봐요. 지금 출마한 대구시장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살아 돌아온 전력이 있는 사람이 주호영 의원이에요. 우선. 20대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절에 그때 거기가 그 여성 그 우선 배려 지역이어서 이인선 의원이 이제 그 새누리당 후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여간 반발하고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45점 몇 %로 당선이 돼요. 그러고 나서 복당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세게 베팅을 해본다라는 그 경험이 머리에 있겠네. 예, 그렇게 해도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앞서 이제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명분이에요. 네. 대구 시민들한테 저 사람은 저렇게 출마할 만해라는 명분이 쌓여야 되는데 지금 한 번으로는 안 되고 2번 정도에 쌓이고 야 이건 도저히 주호영이가 참을 수가 없지. 야 무소속으로도 나가. 그럼 우리가 찍어줄게. 이런 대구 지역의 여론이 형성되면 그때 고하는 거지. 그 전에 준비가 안 됐는데 설이 걷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제가 알기로는 캠프에 참모 중에 한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소속 출마 선언문을 써서 줬대요. 이대로 갑시다. 그렇게 했는데 조호영 의원이 그거 받고 한 이틀만 더 고민해보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안에 뭐 얼마나 그 정치를 오래 했는데 육선이거든요. 정교하게 전략을 짜서 자신이 될 수도 있는 판을 짜겠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중요한 겁니다. 거는 무소속으로 어떻게든 나오게 되면 제일 웃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예요. 아마 수성에 그렇지. 가서 본인의 국회 입성이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아마 네.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수성갑에 한동훈이 나간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을 만약 대항마로 거기 꽂는다면은 그럼 거기도 그러면 어부지리가 또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홍상우 쇼는 그렇게 되면 대구에 가서 라이브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물론 민주당이 일타 대구 수성 이피인데? 갑에 어떤 후보를 후보를 내느냐. 공천하느냐가 제일 그렇죠. 중요하겠죠. 네. 만약에 그 주호영이 그러니까 무소속으로다가 출마를 한다면은 그래서 배지를 내던진다면은 라는 전제가 되겠죠. 더 근데 뜨거워지겠죠. 저는 대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이번 지방선거가 대구가 제일 뜨거워졌어요. 그렇죠. 예,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대구가 제일 뜨거워졌는데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아주 센 후보를 잘 준비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도전. 그러니까 어부지리가 여러 군데서 잘하면 네. 나오게 생겼죠. 그러니까 분열이 지금 상수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건 사실 어부지리가 아니고 업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업보죠. 여태까지 예. 보수 정치인들이 대구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대구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자 경기도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잠깐 누가 그 이진숙 경기도지사 얘기도 나왔었지만은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그 어제 페북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대한민국 경제를 설계해본 인물의 결단을 요구한다. 이름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 다 알고 있다. 이거 유승민인데 네. 유승민 전 의원이 이거 받겠습니까? 저는 안 받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안 받는다고 얘기는 했어. 절대 안 받죠. 절대 안 받아? 왜냐하면 저기서 만약 경기지사 나가면 네. 아니,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채무만 인수하는 거랑 똑같아요. 책임만 져야 되거든요. 그런 선거를 왜 나가겠습니까? 절대 안 나가죠. 아이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를 하려면 어려운 선거잖아요. 보나마나. 그래도 어느 정도 명분과 모양새가 갖춰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 다 손가락질하는 이정현 위원장이 콜한다고 그걸 받는다고? 저는 그거가 일단 불가능해요. 그거 자체가. 전제가 일단. 근데 이정현 그 지금 공관위원장은 제가 뒤져보니까 2년 전에 KBS 라디오에서 그 유승민 의원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항상 유승민은 조직 안에 있으면서 조직에 수류탄을 던지는 사람이었다. 뭐 최소한 이거 모셔오려면 이 정도는 사과를 하고서는 그때 내가 헛말했다 이제 그 좀 미안하다 이 정도는 하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과를 해도 안 올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아니 사과만 근데 안 지금 국민의힘이 너무나 이게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를테면 그 오세훈 시장이 혁신선대위 요구했잖아요. 예. 근데 혁신선대위라는 뭐 실천적 내용이 없어요. 예. 거기다가 뭐 혁신선대위는 뭐 차치하고라도 인적 쇄신 차원에서 2명을 해임하라고 했어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하고 장해찬 그렇지. 부원장. 근데 네. 장해찬 부원장은 자기 사퇴했고. 문제로 사퇴를 했고 박민영 대변인은 그냥 유임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윤 어게인을 다시 하겠다는 선언의 다름이 아닌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유승민을 콜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유승민을 콜하려면 혁신선대위에 걸맞는 좀 당을 바꾸고 중앙당 차원에서 체질도 개선하고 뭐 하다못해 삼보일배라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혁신하려고 한다. 윤하고 완전히 단절이다. 전환길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실천을 해가면서 유승민 대표한테 도와주십시오 해도 올까 말까 한데 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당신 필요하니까 와.
써먹겠다는 거. 유승민이 미쳤어요. 그런 데 가게. 아니 근데 유승민 의원을 복귀시키려면 방법은 딱 하나인데 이게 전제가 저도 성립이 안 돼서 말씀 안 드리는데 지도부 총사퇴하고 유승민 의원한테 차기 공천권을 주는 네. 비대위원장을 제안하면 아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저분이 움직일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실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지사 자리를 주든 뭘 주든 지금 이 근본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니 경기 안 지사 자리면 모르겠는데 후보 후보잖아. 자리잖아. 후보. 근데 그게 아니, 안 진짜 온다는 뻔한 거예요. 후보 자리인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걸 왜 총선 받아요? 공천 누가 보더라도 줘야 반드시 오는데 필패가 지금. 예상된 그러니까. 수순인.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냐면 자기들이 급하니까 유승민이라는 말을 써먹겠다는 갖다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승민 대표가 바보가 아닌데 나 받은 그래 바보지. 내가 말이 되겠어라고 하겠냐고요. 근데 승리 가능성이 뭐 10%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전혀 그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국힘 후보가 무조건 15% 이상의 차이로 져요. 무조건 두 자릿수. 15라는 숫자를 좋아하시네요. 아니 제가 얘기했어요. 아, 여기 15는 10. 저기였었나? 아니 아까는 10, 저는 15. 대구는 대구, 10% 쏘리. 뒤지는 거지만 경기도지사 선거는 안 그래도 국힘이 불리한 선거 지형인데 최소 10%는 지는 선거인데 요번엔 15% 이상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서해 그 수호의 날 기념식이 있었잖아요. 이때 장동혁 대표하고 만났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기자들이 좀 물어봤나 봐. 당이 변화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지도부 사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출마를 검토 어떻겠느냐 했더니 생각해 본 적 없다. 딱 잘라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 오늘 저 사진 보면서 저 사진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상하관계가 너무 확실하잖아. 뭔가 없어 보이는 쪽이 확실하고 그 수직적인 구조가 그냥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갔고. 갑을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저 사진이 그래서 계속 저렇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저 한 장면만 저렇게 있었던 건지 내가 그거 궁금한데 TV조선에서 좀 의도를 갖고 저렇게 사진을 썼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엄청난 선배지 않습니까? 0.5 당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유승민 대표는 어마어마한 보수 정치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고 어쩌면 지금이니까 장도영 대표가 극우인데 과거에 같으면 유승민 대표하고 노선을 같이 할 수도 있었던 분이었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런 자세가 너무나 저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길고 긴 정치 인생에서 볼 때 장도혁 대표의 지금 하는 정치 내용은 평생을 두고 후회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내가 오판해가지고 결국 이 당 간판 다 내리고 문 닫게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자기도 정치 결국 떠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윤석열 탄핵할 때 그 표결을 참가했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요. 예. 그때 한동훈 대표 제일 옆에 섰던 사람이 장도혁 대표예요. 근데 이렇게 권력이 오면 도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패족이 되는 거고 이제 국민의힘을 좀 비유하자면 정치적 사망 선고. 그러니까 장례위원장 지금 마지막 하는 겁니다. 장례위원장. 이제 관 덮는 거예요. 관 뚜껑에 이제 못질을 하는 마지막 그. 아니 못질하기 전에 그러면 장동혁은 이번에 그 지원 유세를 합니까 안 합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아니, 못 하는 거죠. 가고 싶은 거야? 거 오지 말라. 아니 3월 한 달 그 기자들이 취재했더니 3월 한 달 행사가 빵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저기 배현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그리고 아무도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사진 찍히면 선거 망한다. 아무도 사진 찍지 마라. 이런 거니까 2018년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도 서로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절대로 당대표 근처에도 못 오게 해라. 그때 심지어 크락션 있잖아요. 네. 빵빵 울려가지고 연설도 못 하겠어요. 홍준표 당시 대표가 자유한국당 그 인기가 네.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이번에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때보다 훨씬 심해요. 훨씬 심하죠. 훨씬 심하죠. 훨씬 예. 심해요. 유세차 못 할 거예요. 안 올려줄 겁니다. 유세차. 장동혁 대표를. 그러니까 안 태우죠 거기 위에 같이 쓸 수가 없는데. 에이, 참. 자, 민주당으로 그럼 가보면은 경기지사 지금 3파전이잖아요. 결선을 지금 유력 후보는 저 세 사람인데 세 후보인데 결선 투표까지 가겠죠. 과반을 못 넘으면 결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럼 결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선으로 가면은 네.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예상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은 한준호 후보가 지금 3위잖아요. 만약 한준호 후보가 이제 탈락되면은 그 표가 어디로 갈까요? 추미애한테 갈까? 김동연한테 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저는 항상 뭐 표가
지지표가 어느 한쪽으로만 100% 가는 경우는 없고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갈라지겠죠. 그래? 예. 근데 저는 한준호 후보가 지금 보니까 후원금 그걸 뭐 22시간 만에 다 채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던데 네. 저는 지금 김동연 후보가 좀 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추미애 후보는 올라갈 것 같아 보이고 김동연 아니면 한준호, 뭐 한준호 아니면 김동연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선 예. 간다면 근데 지금 김동연 후보가 이렇게 존재감이 많이 지금 좀 사라졌고 예. 한준호 후보는 지금 굉장히 그래도 좀 이슈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남은 기간에 뭐 변수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한준호 후보가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 너무 그렇게 티내지 말고 지금 요즘 민감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꼭 지목한다기보다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동연 후보가 만약 탈락이 된다면은 김동연 편은 그 추미애 한준호 누구한테 갑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참 예상하기가 어려워. 반반 갈 가능성이 있을라나? 요거는 이것도 우리끼리 선거 운동이 되나? 그러니까 여기 얘기는 하지 말까? 하여튼 근데 그게 뭐 어떤 비율로 나눠질지는 네. 그거는 좀 예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 이 과정을 좀 보면서 아마 유권자분들도 판단을 하실 테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 한준호 후보가 어쨌든 오늘 매불쇼에도 출연했더라고요. 어쨌든 유시민 작가 엊그제 또 출연했던데 여기는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뭐 굳이 뭐 우리가 안 할 이유도 없는 거고 페이스북에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안타깝다 자신을 향한 비판은 감당하겠으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유시민 작가가 지금 불안한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저한테 자꾸 아니 먼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최근에 있었던 그 ABC 논쟁이 뭐 워낙 한 2주에 거쳐서 상당히 뜨거운 논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다시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내용을 왜 갖고 나왔을까가 저는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유시민 작가가 네, 왜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ABC라는 현상을 설명해서 어떤 상황을 좀 의도했던 것인가를 저는 조금 한번 얘기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뭐 뉴 이재명 현상에서 최근에 우리가 많은 또 이슈가 돼서 그전에 토론도 많이 했었는데 아마 거기에 좀 저는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좀 이슈 뭐 이런 걸로 저는 갖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게 이제 막 반복되면서 뭐 또 A가 누구고 B는 또 특정 정치인 뭐 이름도 나오고 또 익명으로 이야기한 분도 있어요. 뭐 무죄를 받고 나와서 다 누군지 상상은 다 되지만 예.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소위 말하는 좀 분열되고 이렇게 구분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아마 한준호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를 뛰고 있는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뭐 누구라고 콕 집지 않아도 그 영상이 나오고 그 얘기의 맥락 속에 한준호 의원이라는 그런 인식이 좀 형성이 되면 이게 지지자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또 갈등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한 입장을 저게 페이스북에 올린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지금 이런 논쟁이 촉발된 직접적인 계기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슈였죠. 예. 사실은 거기부터 시작한 거죠. 예. 거기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거는 합당을 통해서 당의 뭐 조국혁신당의 의석이 12석밖에 없다고는 합니다만 그 12석 정당이 합쳐지면 당의 구조가 꽤 의미 있게 변하는 거잖아요. 예. 그 국회의원 숫자만 변하는 게 아니고 당원들 비롯해서 구조 자체가 꽤 변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는데 결국에 이제 8월 전당대회 문제인데 이제 68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방선거가 요건 잠시 좀 수면 아래로 내려놓고 이 얘기는 그만하고 전당대회 이겨놓고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이겨놓고 그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어쨌든 그런데 이게 박수치네. 요즘 장윤성 기자가 그런데 좀 해달라고 그랬어. 제가요? 그 제가 해달라는 건 ABC가 저는 ABC를 아니. 얘기를 하면 저도 안 나온다 그랬어요. 장윤성 기자가 그러니까 네. 지금 굉장히 자신이 공경에 처해 있다 지금. 아닌데 공경에 처해 있다라는 공격받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한 거는 저는 이제 그 김용남 의원님 얘기처럼 예.
이 얘기를 계속 의제로 제가 이제 경향 TV에서도 이제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좀 드린 바 있는데요. 예.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계속 끊임없는 갈라치기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검찰 개혁 하나 한 거예요. 예. 가야 될 길이 너무나 검찰개혁도 아직 한 게 아니지. 검찰 개혁도 끝난 게 지금 아니지. 2부 예. 남아 있어요. 그 보안 수사권 문제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여전히 남아 있는 생각이 좀 것이고. 다르시니까 좀 그것도 예. 참고해 주시고. 아, 네. 그러니까 뭐 생각 그게 다르시죠?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다를 수 예. 있어. 제가 얘기할게요. 아, 그리고 뭐 언론 개혁도 해야 되고 네. 사실은 가야 될 길이 되게 많은데 지금 이게 흡사 이제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 것은 이 정치인들을 구분하는 거지 일반 시민들이나 뭐 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다만 뭐 스피커, 뭐 유튜버, 뭐 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착종된 면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하튼 저는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사람들이 계속 너는 A요, B요, C요 이러면서 그 갈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 얘기는 대구시장 선거 이기고 그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자가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각자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 시각에 따라서 규정을 하는 거죠. 너는 뭐야?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안 들면 너는 수박이야. 기레기야. 또 이러고 어떤 분들은 너는 또 뭐 전혀 반대의 시각에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사실을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기자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재한 내용을 전달할 뿐인데 그걸 해석을 하면서 얘기를 하시고 제가 답답한 것은 아마 이제 임민 작가가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원문 보지 않고 짤만 가지고 평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짤이 아니라 짤에 이제 그 뭐랄까 편집된 내용만 짧은 걸 보고 그 사람을 규정하거든요. 뭐 그런 경우 이를테면 많아요. 저는 그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였고 ABC를 의제로 삼으면 저는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ABC를 삼아서 다음 주는 출연하지 않겠습니다. 아, 왜? 약속을 안 지켰어요. 홍사훈 쇼가. 아니, 약속 뭐 한두 번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다음 아니. 주에는 안 한다. 네, 이런 제가- 의미였지. 아니 그래서 이게 ABC 논란되니까는 네. 그 우리 아까 작가가 저 얘기를 어디서 봤대 그래서 저희가 딱 필요한 얘기다 해갖고 누가 쓴 글이라는 거예요. 정리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정리가 됐고 어쨌든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위로가 됐고 갈라치기가 필요한 사람은 갈라치기였을 뿐이다. 그러니 각자 자유롭게 받아들이면 될 일이다. 그렇죠. 아, 아니 이건- 제가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시작된 거는 합당 논란이었고요. 예. 정점을 찍은 것은 검찰 개혁이었어요. 예. 그 검찰 개혁에서 논란이 증폭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지 철회, 뭐 배신했다, 뭐 이럴 줄 몰랐다, 막 그런 글들이 나오면서 이게 뭐야 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정무수석하고 문 걸어 잠그고 무려 1시간 30분 동안 1번부터 끝번까지 조문 하나하나 다 보면서 45조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날리자 이런 결정을 하고 첫 번째로 검찰총장 이거 위헌 소지 있으니까 못 받고 그리고 뭐 검사들 싹 다 그만두게 하고 재임용에 이거는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불가능해. 아주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보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당정청 협의안으로 해가지고 도장 꽝꽝꽝 찍고 끝냈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ABC가 나온 거잖아요. 이러면서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되니까 청와대 안에서도 왜 이러는 거지? 이게 불편하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그리고 지금 해야 될 뭐 전쟁은 터졌지, 유가는 또 올라가지, 할 일도 너무 많고 국민들이 어떤 같이 힘을 모아줘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걸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다. 이제 그런 분위기를 제가 취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취재한 내용. 저도 예. 제 입장을 마지막으로 저도 뭐 더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고 네.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이재명 정부 지금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고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부에 도움이 되는 논쟁이냐가 첫 번째 제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전 요즘에 민주주의라는 걸 우리가 하고 있고 이제 윤석열
윤석열은 갔기 때문에 더 민주적인 사회가 되고 더 다양성이 존중되고 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자기 검열을 덜 하는 사회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무슨 말을 꺼내기가 너무 좀 두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말을 꺼내면 괜히 오해를 받고 야 네가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있잖아라는 또 그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우리 야구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선공 후공 있죠. 그러니까 초가 있고 말이 있습니다. 1회 초, 1회 말 이렇게 있는 건데 네. 선공 후공으로 나눴을 때 사실 모든 논란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면 결국에는 합당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던져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논란이 막 일어났어요. 저는 그 다양하게 서로 이야기해 보면 될 일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논란들이 있어요. 뭐 KTV 논란, 뭐 국무회의 뭐 참석 아니냐 논란들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지금 이 ABC라는 것이 어느 날 또 이제 확 던져졌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아니 상황을 자꾸 이렇게 만드니까 내가 ABC를 던진 거야 부득이하게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유시민 전 장관님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나 이런 걸 매부쇼의 또 그 파급력으로 봤을 때는 또 ABC라는 논란이 세상 앞에 지난주 수요일 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오면 논란이 막 시작되고 저 같은 사람도 발언권이 있으니까 발언을 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또 끝이 안 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저는 선공 후공으로 야구에서도 초 공격이 있고 말 공격이 있듯이 전 이제는 여기서 그만하고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다각도로 좀 상황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근데 입을 다 막기 시작하고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시끄러우니까 그만하자 이래 버리면요. 그 에너지가 사라지진 않아요. 다 잠복돼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빵 터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이번에는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유시민 작가도 A와 B 중에 C가 많아지는 게 좋은 사회다라고 했고 그 벤 다이어그램을 너무 이 교집합 위주로 그려서 문제가 아니냐, 합집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보수적인 어떤 제가 생활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규율이 많지만 실제로 뭐 지구나 기후나 이런 거 생각하면 저 굉장히 급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제 안에 가치도 있고 이익도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익이라는 게 뭐 아주 사사로운 그런 이를테면 뭐 유시민 장관이 이제 예를 든 어떤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공공의 이익도 있고요. 국익도 있고 국민적 이익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익이 아니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것이 복합적 요소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거를 끊임없이 너는 A, B, C로 구분하고 갈라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그거 말고 우리가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말 나온 김에 저한테 계속 장인수 실드 치냐? 뭐 너 같은 장씨라서 실드 치냐? 뭐 역시 기레기는 기자라서 그 뭐 기레기끼리 실드 치냐.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저는 장인수 기자가 전체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과거에 그리고 또 뭐 유시민하고 누굽니까 김어준이 반명이다. 이것도 계엄의 강을 우리가 같이 건너왔고. 예를 들어서 당시에 조선일보가 힘이 셌다면 우리가 계엄을 극복하는데 내란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겸공이라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방송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밖에 다른 대한 언론 매체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을 뛰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엄의 강을 함께 넘어올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평가받을 만하고 함께한 동지였다.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지나가지고 그냥 반명이네 뭐네 이렇게 할 일이냐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장인수 기자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뭐 같은 장씨를 아니에요. 장인수 기자가 앞부분에 막 그 비유가 좀 잘못돼서 그렇지 뒷부분 원래는 뒷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그 욕을 많이 먹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갔고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저는 ABC로 나눈 거를 저는 비판한 적은 없거든요. 저는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니 뭐 우리가 편의상 설명을 할 때 예도 들 수 있는 거고 구분도 할 수 전 있다고 봐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특정인들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방송 다 들어보시면 정부 관계자 이름도 나왔고 어떤 특정 의원 이름도 나왔고 또 어떤 의원은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누군지 다 알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상만 그냥 드라이하게 이야기를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왜냐하면 특정인이 나와버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많은 댓글도 와서 또 막 그 비판하시는 분들 늘어나고 그런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어떤 논평보다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뉴 이재명 현상도 얘기를 했고 뭐 ABC를 통해서 뭐 막스 베버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소명으로서의 정치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저는 ABC 뭐 더 나눌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 정치인들 내지는 그 정치인이 연상되도록 만들면서 좀 부정적인 그 프레임이 좀 씌워졌기 때문에 전 그분들이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극이 왔기 때문에 반응이 나오는 거지 그 부분까지 우리가 뭐 용납하지 못할 전 그럴 이유는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예. 이게 뜨거워요. 고마해. 마했다 아이가. 아니 그래서 저도 한마디만 하면은 뭐 제가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저도 요즘 멍든 가슴이라 갖고 하도 저도 그래갖고 제가 오늘 사실은 모르는 분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거든요.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몰랐는데 전화 받아서 하여튼 신인규 변호사에 대해서 신인규 변호사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 불만들이 많다는 건 본인도 알고 계시잖아요.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하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 뉴스공장에서 김어준과 같이 있으면서 김어준한테서 돈을 받으면서 왜 신인규를 출연을 시키느냐. 신인규 변호사가 어쨌든 다른 채널에 가서 김어준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하니 출연시키지 말라. 그래서 제가 쭉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그러면은 제가 요거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신인규 변호사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에서 신인규 변호사는 그럼 어떤 후보를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를 찍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차원의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그게 지금 그런 차원이지 않느냐. 신인규 변호사가 우리하고 생각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니 국민의힘 쪽으로 그럼 몰아내고 내쳐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적으로 너는 이쪽에 오지도 마.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물론 그러니까 제 쪽이 다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다 옳다는 거 아니고 국민의힘 쪽으로 보내야 되겠느냐. 그걸 원하느냐.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다른 생각들을 자꾸 들어봐서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의견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고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통합되고 합쳐지는 건강한 사회로 가는 그 도구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달라. 그래서 뭐 신인규 변호사도 그러니까 너무 나가서 김어준 욕 그렇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뭐. 아니 그러니까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야말로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해도 그러니까 억지 비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뭐 그래서 저는 이정주 기자 왜 안 부르냐 너 이정주가 공격해서 그런 거 아니냐 비판했다며. 아니 경향TV 아니 느닷없이 그게 의제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가지고 막 폭주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저는 순혈주의 같은 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서로 의견을 그 교류하면서 정반합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경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청 투어를 한다고 하면서 수첩 하나 딱 들고 네. 강원도 접경 지역부터 해서 전국을 다녔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근데 그분이 가면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잖아요. 묵묵히. 왜 듣겠어요? 듣기 싫죠. 자기 욕하는데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그 안에 또 취해야 될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존중과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존중, 배려, 그리고 포용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계속 갈라치고 넌 이래서 안 돼, 쟨 이래서 빼. 그러면 그 앙상하게 자기들끼리 남아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이래서 또 욕 먹네. 또 욕 먹게 됐어. 내가 이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또 욕 먹게 됐네. 이런 논란이 먼저 아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놈의 제가 입을 정말 어떻게 해야 돼? 출연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을 수 있는데 저는 원래 홍사훈 쇼에 출연을 하던 그런 입장에서 또 네. 이런 이슈들이 또 생기니까 네. 뭐 저도 그 전화 주신 분 얼마나 또 저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죄송한 많이 마음도 불편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죄송한 마음도 저도 큰데 그분 전화번호를 신 변호사한테 예, 주세요. 아니, 나중에 사과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전화 한번 드리고. 전화해서 근데 풀어. 저도 그래도 저도 힘든 그 보시는 분들 힘든 걸 저도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나오는 이유는 저도 홍 기자님하고 생각이 똑같게 제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저는 제 얼굴을 감추고 뒤에서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앞에서 제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비판하셔도 그거 제가 또 잘 새겨 듣도록 그렇게 이거 하겠습니다. 네버 엔딩 스토리인데. 그러니까요. 그만해. 아니, 같은 방향이니까 가는 코스가 좀 달라서 그런 많이 거예요. 힘들어하시네요. 아니 요 말을 할 요거는 하나 좀 마지막에 좀 해줘야 돼. 선배 또 하려고요? 아니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제 또 유시민 워낙 이슈. 엊그제 그 매불쇼에서 과거 이건 지난주에 그러니까 매불쇼에 엊그제 그러니까 매불쇼에서 과거 이재명 대선 후보 인터뷰 인용한 거 있었잖아요. 함께 걷는 동지들께라는 인터뷰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저를 지지하되 숭배하거나 찬양하지 마시라 이런 인터뷰 내용이었었는데 이걸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유세현장에서 그러니까 재작년 그 2022년 대선에서 유세현장에서 이걸 말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아주 좋은 얘기라서 한번 좀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구지요. 네. 여러분들이 일시키려고 뽑으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도구이지 여러분의 우상이나 여러분의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칭찬하되 찬양하지 말아야 하고 네.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도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나를 대표하는 것이지 내가 이재명을 모시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저의 네. 저게 정답입니다. 딱 이 대통령이 저 연설들을 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지자는 정치인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걷는 동지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 동지들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 다들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는 길이 잠깐 다르다 하더라도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다를 수 있죠. 어차피 똑같은 방향은 같은 네. 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요 얘기만 하면 네. 대통령이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정부안 아니다. 정부안 밀어붙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속상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여당 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수구이하라는 건데 나중에 나 그거 몰랐다고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얘기하라는 거였다. 근데 분명히 당정청 협의안이 나왔는데도 계속 정부안 왜 그 대통령 말도 안 듣냐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여전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밖에서 제작진들이 장윤성 기자님한테 상처받지 말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러네. 아, 그래요? 오늘. 저는 원래 여기 눈물 난다. 이 채팅창이 막 어지러워갖고 이거 꺼놓고 있거든. 저도 안 봐요. 무서워서. 다음 주에도 꼭 나와달라고. 여기서 약속 받으라는데? 아유. 약속을 안 지켰어요. 홍사훈 쇼가. 예, 분명히 이거 안 다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는 내가 밥 한 번 살게. 뭐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제가 비싼 좀 거 사세요. 비싼 선배 제가 별명이 좁쌀이에요. 그리고 요거 장인수 관련해서도 장윤성 기자님이 저널리스트로서 유일하게 말해준 걸로 기억한다 이런 댓글도 있었다고 그러네. 네.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니까 어려운 시기지만 사실 지금 이럴 때가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려울 때 오늘 그 지지율 조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MBS도 잘 나오고 또 갤럽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저도 뭐 약간의 이견 있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힘 합치면 정말 좋은 나라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 더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잘해야 대구시장 선거 그럼요. 이겨요. 더 중요해. 지금보다 힘을 더 합쳐야. 잘해야 돼. 혁명적 분기점이 눈앞에 와 맞습니다. 있어. 예. 어. 그러니까 세상을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지방 권력까지 진짜 제대로 바꾸면 진짜 제대로 된 시민혁명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촛불혁명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광장에선 승리했지만 일상에선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일상에 그 혁명을 완수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장에 있는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이 혁명이 제대로 완수될 수 있도록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냥 막 왜 싸우냐고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6월 4일부터 다시 실컷 그러니까. 싸우라고 하고 네. 6월 3일까지는 그거 좋네. 그거 좋다. shut up. 6월 5일부터 싸우자. 내가 원래는 좀 이재명 대통령 그 유세 그 동영상 다시 한번 틀으려고 그러는데 장윤선이 말 많이 해갖고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인규 변호사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저도 뭐 이미 동지의 충분히 언어, 얘기했습니다. 동지의 마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김어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런 거 우리 다 같은 동지라는 거 훈훈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장윤성 기자,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